자, 또 시작합시다. 자, 스토킹 처벌법은 이미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오래전부터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거니까 그냥 편하게 들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자, 응급조치 부분에서 개정된 거는 응급조치가 요 네 가지잖아요. 네 가지인데 1호에 보시면은 경고가 있어요. 이 경고인데 전에는 경고하는 말만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경고한 말로도 가능하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서명 경고 완전히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규정을 해버렸어요. 자, 경고를 하되 말로 하면 안 됩니다. 서면 경고다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아셨죠? 요거 하나 체크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잠정 조치에서 또 개정되었는데 잠정 조치는 뭐가 개정됐죠? 잠정 조치에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하는 잠정 조치가 추가됐어요. 여기 하나 추가되었고 352 해가지고 추가됐어요. 그리고 또 달라진 게 뭐죠? 2개월이 아니고 3개월 초과할 수 없어요. 맞죠? 유치는 1개월 그대로예요. 그리고 3개월 초과할 수 없는데 몇 번 연장 가능하죠? 2번 연장 가능한데 유치는 연장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 추가된 거 달라진 거고요. 2개월이 아니고 3개월로 바뀐 거. 요게 달라진 거예요. 크게 달라진 거 없습니다. 자, 그림으로 보여드릴까요? 이거다 이 말이에요. 달라진 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죠. 핵심은 요거 추가되었다. 전자장치. 잠정 조치가 1, 2, 3. 3에 2, 4. 요게 잠정 조치인데 요게 추가되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요 2, 3, 3에 2 있죠. 요거 세 가지는 2개월이 아니고 이제 3개월 초과 못 합니다. 그리고 2번 연장 가능하고 유치는 1개월 초과 못 합니다. 요건 연장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여기 연장 있는 것처럼 시험에 나왔잖아요. 요거는 연장 없다. 됐죠? 요렇게 딱 정리를 하고 계셔야 돼요. 요거 추가되었고 요게 3개월로 바뀌었다는 거. 2개월 아니고 3개월로 바뀌었다는 거.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기존 내용과 똑같습니다. 수업 시간 다 했던 거잖아요. 똑같아요. 요거만 주의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사서로이 바뀐 건 있어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전에 나눠줬던 초록을 가지고 참고하시면 되고 시험에 나오는 핵심, 중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지금 내가 언급합니다. 이번 시험 대비로 하는 거니까요. 알겠지? 꼭 시험에 정답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스토킹에서 또 달라진 게 뭐죠? 이게 삭제가 되었죠. 처벌 내용에서. 요 처벌 내용 기억하셔야 돼요. 스토킹 처벌 내용. 알겠습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달라진 거 없어요. 그대로예요. 달라진 게 이거예요. 자, 전에는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이제는 피해자 의사가 필요 없어요. 이거 삭제가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이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피해자 의사를 묻지 않습니다. 바로 형사 입건이 가능한 거예요. 처벌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추가 내용 요거 하고 오늘 수업은 그냥 마무리할 거예요. 오늘은 연휴가 끝나고 올라가는 날이니까 기차가 다 매진이에요. 서울에 올라가는 기차가 매진이 여유가 있으면은 표 취소하고 뒤에 끊어서 식사라도 또 원장님하고 식사 한번 하자 하길래 기차 시간이 좀 애매하다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부산에 내려왔나 봐요. 연휴라서. 자, 그래서 식사도 못 하고 그냥 바로 저는 마치고 바로 올라와야 됩니다. 바로 올라가서 내일 노량진 수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 동영 모의고사 문제를 출제를 해야 돼. 많이 어렵게 출제 안 할 거예요. 너무 어렵게 출제하니까 학생들이 또 못 따라와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튕겨 나가는 사람들이 또 막 발생하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면 되는데. 근데 안 배운 내용은 하나도 없는데. 수업 시간 다 칠판에 언급했던 내용인데. 튕겨나가요. 그 문제를 제가 한 50%는 틀린 것은, 50%는 옳은 것은. 법령이, 박스형 같은 경우는 다 틀린 거 옳은 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잘 고려해서 문제 난이도를 전보다는 조금 낮추려고 그래요. 낮추고 수업 시간에 제가 그 틀린 것을 가면 한 개만 틀렸잖아요. 그 옳은 게 세 개잖아요. 그 옳은 것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별도로 내가 체크를 해주려고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시험도 사실 시험이라는 게 치면은 점수도 조금 잘 나와야 재미가 있어요. 내 문제는 점수가 잘 안 나와요. 한 30개 정도만 넘어도 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스타일이 공부든 훈련이든 빡시게 해야 되니까요. 그죠?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렵게 나왔을 때 흔들리지 않아요. 쉽게 놓으면은 뭐 누구나 다 잘 치니까요. 그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난이도를 좀 높여가지고 제가 수업하는 스타일인데 이번에는 조금 난이도를 낮춰가지고 그 대신 낮춘 대신에 이제 수업 해설할 때 제가 조금 더 옳은 지문이라도 그냥 옳으니까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옳은 지문 중에서도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그 부분을 제가 포인트를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그 부분을 잘 체크하셔가지고 여러분 걸로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요거 추가인데요. 요거는 경찰청 우리 적극행정 규칙을 오늘 우리 수업 시간 기본 수업 시간에 이제 법령을 수업했거든요. 그다음 요게 또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요것도 적극행정과 관련된 거예요. 요거는 이제 우리 경찰청 훈령입니다. 적극행정 규칙은 뭐예요? 대통령령이고 법규명령이고 요거는 행정 규칙이에요. 자,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입니다. 이거하고 적극행정 규칙하고 같이 이번 2차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무슨지 아시겠죠? 같이 나온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 뭐예요? 우리가 배우는 적극행정 규칙에서 정답으로 활용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를 맞추는 데는 지장이 없었다 이 말이죠. 무슨지 아시겠어요? 그래 보시면. 자, 그 프린트물 보시면은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좀 챙겨둡니다. 자, 적극행정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적극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나 공익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창의성, 전문성을 가지고 국가나 공익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는 것을 적극행정이라고 한다. 성실하게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알겠습니까? 이게 적극행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셨죠? 적극행정을 하게 되면 나중에 뭐 한다? 포상을 받을 수도 있고요. 포상이나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인사 조치가 있잖아요. 특별성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집니다. 알겠지? 자, 그다음 면책이라는 것은 뭐예요? 면책,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책임을 묻지 않겠다 하는 게 면책입니다. 면책. 여러분 적극 행정을 펼치다가 절차상 하자라든가 비효율 또 손실 등과 관련해서 요게 요게 해당하는 책임을 묻지 않거나 묻는다면은 감면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아시겠죠? 여러분 적극 행정을 펼치다가 뭐 또 하자가 발생했다든가 누구한테 손실을 입혔다든가 그죠? 어떤 국가 차원에도 손실을 입혔다든가 그런 또 실수도 할 수 있잖아. 자기는 잘 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은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와 나 요게 해당되는 책임을 안 물을 수도 있고 묻는다면은 감면하겠다는 거예요. 자, 가나를 보세요. 어떤 거죠? 어떤 부분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우리 경찰청 감사 규칙 공부하죠. 3단계에서 공부하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징계 또는 문책 요구, 시정 요구, 경고, 주의 요구, 통보. 한 9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요 4가지만
네 가지 맞죠? 요 네 가지. 그 다음에 이제 징계. 알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물어도 감면하겠다는 거예요.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자, 두 문제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징계, 여기 징계 있죠? 징계 통보, 징계 통보, 징계 통보를 마다 경시하다. 징계 통보를 소홀히 하다, 경시하다. 징계 통보를 경시하다 해서 요 네 가지. 여기에다가 밑에 목에 보면은 징계 부과금이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 네 개를 기억하세요. 요 네 개 중에 다른 게 들어가면 틀려요. 여기 통보는 여기 있네요. 다른 게 들어가면 틀립니다. 뭐 주의 경고도 여기 있네요. 또 두 개. 시정 요구 대신에 개선 요구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럼 이 지문은 틀리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 네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전 컨설팅 감사. 우리 그 오전에 기본 강의 시간에 막 사전 컨설팅 이런 말을 나왔잖아요. 그죠? 바로 여기와 관련된 거예요. 자, 사전 컨설팅 감사라 하는 것은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해서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또 해당 업무 수행에 앞서 업무 처리 방향 등에 대해서 미리 감사 의견을 듣고 이 말이에요. 미리 사전 컨설팅 감사라 하는 것은 미리 감사 의견을 듣고 업무 처리에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는 것을 사전 컨설팅 감사라 합니다. 그러니까 말 사전이니까 컨설팅을 사전에 듣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들어서 그걸 내가 행정 행위를 할 때 반영해서 하겠다.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전 컨설팅 감사입니다. 아셨죠? 우리 뭐 입시든 뭐든 컨설팅 회사 같은 거 많잖아요. 요새는 입시 컨설팅도 굉장히 많아요. 알겠죠? 또 그대로 하면은 또 합격도 또 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모들은 잘 모르니까요. 그죠? 자, 이제 면책 대상이 이번에 시험에 나왔던 거죠. 이게 순경 시험 나왔잖아. 이번 여러분 시험에 나왔죠. 나왔어도 이게 정답으로 나오진 않았죠. 정답으로 나온 거는 우리가 배우는 적극 행정 규칙에서 나왔고, 요거는 그냥 문제로서 나왔던 지문입니다. 자, 앞으로는 정답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이 면책은 경찰청하고 그 소속 기관 하면은 뭐죠? 어떤 기관을 말하죠? 경찰대학, 중앙경찰학교, 인재개발원, 수사연수원, 그죠? 경찰병원, 뭐 이게 경찰청 소속입니다. 그 다음에 산하단체, 임직원들, 산하단체 같으면 도로교통공단, 경찰공제회, 뭐 이런 어떤 기관들이 뭐예요? 산하단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등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적용되는 대상자, 면책, 이 사람 이제 면책 대상자예요. 이 면책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면책 대상입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 면책 요건이 있어요. 이 요건을 모두 갖춰야 돼. 모두 갖추어야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자, 자체 감사를 받은 사람이 적극 행정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라. 모두. 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또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라야 됩니다. 그리고 고의나 중대한 가실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뭡니까? 면책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요건 세 개 중에 한 가지만 충족되면 안 되고 세 가지 모두 갖춰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적극 행정을 펼쳤잖아요. 그러니까 그 적극 행정을 펼친 목적이 뭐예요? 공익이어야 합니다. 개인의 이익이 아니고. 그리고 말 그대로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여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고의로 중대한 실수가 없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이제 면책이 되는 거예요. 세 가지 요건 꼭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 요거는 뭐냐 하면은 요거는 우리 1항이잖아요. 1항 3호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이거지요.
사모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자체 감사를 받은 사람이 다음 요건, 요거죠? 요것도 모두예요. 여기 연결되어 있어요. 화살표를 잘 보세요. 지금 2항은 요 사모와 관련된 거예요. 자, 사모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이 요건을 적용해서 면책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요걸 적용하는 경우는 자체 감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가 뭐죠?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어야 돼요. 알겠죠? 이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됩니다. 자, 이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가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뭐한다? 추정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사모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는 이 요건을 모두 갖추기만 하면은 고의나 중대한 가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 보시면 돼요. 자, 면책 대상 제외다 제외. 요거는 성지 시험에서 나왔던 거예요. 요거는 순경 시험 아니고 원래 성지 시험에서 이게 나왔어요. 알겠죠? 자, 5조가 뭡니까? 바로 앞에 방금 봤던 거예요. 면책 요건이에요. 이 5조에도 불구하고 업무 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호 이거죠?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어떤 경우에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죠? 금품 수수, 고의 중과실, 무사안일, 업무 태만, 자의적인 법 해석,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또 위법이나 부당한 민원을 수용한 특혜성 업무 처리를 한 경우, 그 밖에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이런 경우는 대상에서 뭐가 된다? 제외한다. 알겠습니까? 그 제외되는 부분을 잘 여러분들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적극 행정 면책심사위원회가 있어요. 이 위원회를 설치하는데 요거는 어디에 설치하느냐? 예, 경찰청에 하는 겁니다. 위원장을 포함해서 5명에서 7명으로 알겠죠? 구성이 되고, 위원장은 누구죠? 감사관이에요. 감사관. 경찰청 감사관이에요. 자, 그리고 위원들은요. 위원들은 관련 부서장을 포함해서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속 가장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을 하게 됩니다. 경찰청 가장급 같으면 계급이 아마 경무관급 될 거예요. 경무관. 알겠죠? 가장하면 경찰청 가장하면 경무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산경찰청 가장하면은 총경이에요. 총경. 알겠죠? 물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원장이 경찰청 소속 가장급 이상 경찰 공무원 중에서 지명을 합니다. 위원들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간사는 한 명이고요. 의결 정조수는 제가 출가다.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그대로 표로 다 정리가 되어 있죠. 여러분 프린트물에도 그대로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이제 그 면책 심사 신청하는 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림을 통해서 간단하게 할게요. 이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이 그림 쭉 읽어버리면은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면은 그냥 여러분 느낌은 읽는 것처럼 보여요. 알겠죠? 원래 법령은 읽는 겁니다. 아시겠죠? 법령은 읽어야 됩니다. 읽고 여기서 어떤 부분들이 시험 정답으로 나오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안 읽어보면 안 돼요. 법령은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읽고 시험에 나오는 조문에 대해서는 여러분 걸로 만드셔야 돼요. 알겠죠? 이론은 일단은 읽고 그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줘야 되지만 법령은 사실은 이론처럼 그렇게 정리하기 쉽지 않잖아요. 왜? 조문 자체가 그대로 시험에 나와요. 알겠죠? 내용 정리를 해가 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조문 자체를 계속 읽으면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장난치는지 자꾸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나가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면책 심사 신청은 이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감사 대상자. 알겠죠? 감사 대상자 아니면 감사 대상 기관장. 이 사람이 근무하는 기관장 또는 감사 대상자의
소속 부서장이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걸 조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감사 책임자에게 신청할 수 있다. 알겠죠? 요거 근데 그림으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에? 감사 책임자에게 면책 심사 신청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동그라미 1, 2 하는 거는 1항과 2항에 있다 이 말이에요. 1항과 2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면책 심사 신청을 할 때는요. 3항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언제 신청을 해야 되죠? 징계 의결 또는 징계 이외 불이익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는 거예요. 이루어지기 전에. 알겠습니까? 아니 처분 받기 전에 해야지. 그러면 처분 받고 나서 어떻게 면책가 말이 안 되잖아요. 처분 받기 전에 나 책임을 좀 면제해 달라 신청해야 되지. 그렇잖아, 그죠? 당연한 겁니다. 자, 신청하면은 감사 책임자는 어떻게 되죠? 면책 검토서를 작성해요. 작성해서 어디에? 금방 우리가 위원회 정리했잖아요. 적극행정 면책심사위원회에 만다 심사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심사를 하는 거니까요. 면책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기서 심사를 하니까 감사 책임자가 위원회에 만다 요구를 하는 거예요. 심사를 해달라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볼까요? 이것도 사항에 연결해서 보시면 됩니다. 연결해서 자, 신청인의 불이익에 대한 처분, 그죠? 신청인이 감사 대상자 아닙니까? 신청인의 불이익한 처분 요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위원회에 신청인이 불이익 처분 또는 처분 요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위원회에 심사를 요구할 필요 있어 없어요? 요구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그것을 신청인에게 통보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항에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5항에는 뭐가 있습니까? 감사 결과 감사 대상자를 면책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감사를 해보니까 면책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면책 신청서 없는 경우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면책 심사를 요구가 가능합니다. 굳이 이 감사 책임자 신청이 없어도 우리 위원회 자체에서 뭡니까? 면책 심사를 요구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저까지 지워드릴게요. 자, 이게 마지막인가요? 하나 더 남았습니까? 2개 남았어요. 끝났는데요? 끝났네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다 됐고 혹시나 또 시험 전에 개정되는 내용이 있으면은 알겠죠? 있으면은 그건 그냥 읽어보시면 돼. 있으면은 여러분한테 또 다시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릴 거고 또 또 언급할 내용이 많으면은 시험 전에 다시 이런 시간을 한번 가지면서 또 언급을 해드릴 겁니다. 요걸 전부 다 반영해서 이번에 동영 모의고사 출제를 할 거고요. 난이도는 제가 적절하게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 맞죠? 개강이잖아요. 그때 봅시다. 수고했습니다.